네, 오랜만에 시사 평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사 평론 한다는 게 좀 멋쩍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 하는 김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주 침공해서 이렇게 딱 잡아왔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체에서는, 좌파 단체 소위, 약간은 반미 그런 단체에서는 미국의 침략행을 규탄한다. 그런데 소위 그분인지 어떤 그런 단체에서는, 단체라든지 개개인은 인터넷에 보면, 야, 잘했다, 미국, 그러고, 다음은 이쪽도 다 해줬으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인터넷 가서 조금 이제, 약간 친미 성향이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막, 휘까닥 그냥, 어게인 세력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는 간주되지 않는, 이제 교수님, 그런, 이제 그 지성인, 이런 거라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거기,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가기 전에 중국 사절단을 하고 이제 같이 만나고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베네수엘라가 친중국을 하다가 결국 당했다. 신중하면 이렇게 손해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하면은 이렇게 손해되니까, 친미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보입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저기 친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긴 위아래를 이렇게, 근데 이쪽에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데 그런 이제 식으로 많은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인 사고방식에 받쳐 있는 거예요. 이쪽 팀이나 이쪽 팀이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소위 좌파라는, 미국의 침략을 규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베네수엘라 친중하다가, 그렇게 망했지 하고 그냥, 역시 우리도 친미화되고, 그리고 독재국가들 미국이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나,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왜 뭐가 똑같냐?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매불망, 이건 절개를 바친다는가? 미국 혹은 대륙을 위해서 꼭 중국이라보다 이제 러시아, 중국 이쪽 성향이죠. 한국 좌파는 이제 그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했죠. 한국 좌파는 대륙 성향인데 친대륙. 그런데 이 한국 친대륙과 그 절대 가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보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물적인 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할 줄 알지만 어떤 관념, 개념적인 가치 이런 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보는데.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그래요 친중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사가게 하고, 그다음 그리고 중국이 투자해주고 경제 발전 중국이 많이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6만 뭐 되지 가까운 데에서, 그리고 미국도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강탈했다고 하는 거. 저 미국의 석유를 빼앗았다. 자기네들이 다 투자한 그 인프라 그걸 다 빼앗고 그랬으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해서 덜컥 베네수엘을 먹어버렸는데, 그렇다고 그럼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도와줘서 뭐 러시아가 좀 해준다. 러시아는 좀 노골적인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팔아준다 그런 거 있지만은 적어도 중국은 그럴 마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먼 이경 말리 먼데 몰라요. 무기를 사가겠다면요, 뭐 돈 주겠다는데 왜 안 가? 하지만은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무기야 아무 데서나 사는 거고, 러시아는 그런 지금 능력도 안,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여력도 없고, 중국은 좀 여력은 있지만, 중국이 미쳤다고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미국하고 싸워서 구해줍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베네수엘라도 그 옆에 남미의 이제 좌파, 멕시코도 조금 그렇고 이제 약간 반미적인 그런 이제 좌파 정권들 있죠. 이제 무슨 왜 좌파냐면, 좌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에서 피압받, 그러니까 원주민 인디오 그런 사람들 부류가 이제 피압받 계층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세력 위주로 좌파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을 억압했던 거니까 싫어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좌파 정권은 특히 스스로 좌파인 사람, 한국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사회주의 평등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좌파 정권이라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의 이 멕시코나 이런 남미의 그러니까 반미 좌파 정권을 마냥 이제 긍정적으로 이 좌파적 시각으로라도 볼 수 없는 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하고 이렇게 딱 이제 갈라 있는 게 그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원교 금공이란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말. 옛날에 나중에 진나라가 그렇게 해서 통일했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나라의 주인이 제후, 나중엔 왕이라고, 전국시대에는 왕이라고 참 칭했죠. 하지만, 그전에는 왕이 아니라 제후죠. 왕이 천자고,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왕들이나 제후들이 중국의 각각 나라들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나라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백성한테 마음을 못 받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건 하지만 어쨌든 나라의 주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주인이 빛이 나려면 옆에 나라하고는 싸워야 되고 옆에 나라가 잘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더 안 좋은 왕이 세워지게 또 많이 공작도 또 벌이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예요? 민주국가 시대란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편리한 게 최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개개인이 가까이 오갈 수 있는 주변 나라에서 이제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으면은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백성을 위한 그런 정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중남미의 좌파 정권, 우파 정권하고 이제 아시아 이쪽의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가령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냥 계속 이렇게 반미 이렇게 해서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쪽의 나라에서
가난한 집아이가 더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여기서 미국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자유롭게 다 신분 그게 좋지. 가까운 미국하고 적져가지고 왔다 갔다 잘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국민을 위한 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부 가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가까운 강대국과는 이렇게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면 친하게 지내는 거. 그렇게 하면 물론 나라 유지하기에는 더 힘들죠.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그러고 이제 여기서는 많이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 친미 우파 정권이라는 친미 우파 그걸 라고를 자처하는 자들 맘대로만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공부하려면 부유층만 멀리 미국에 가서 유학 가고 가까운 데서 혹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또 가까운 곳의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성장시킬 수 있는 그걸 기회를 국민은 많이 잃게 되죠. 물론 또 우리 어문정 언어 자체가 이제 많이 또 변질되는 거 미국과 통하게 돼가지고 아니 미국에 오가는 자들만 상류층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영어가 상위 언어가 되고 국민 일반은 이제 어떤 최소한의 지적 그 수준도 얻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친미냐 절대적인 친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까운 강대국을 이제 친해지느냐 그리고 가까운 강대국과 그 척지고 먼 된 쪽에 강대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냐 그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망한 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 놔두고 친중했다가 망했다.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라 이거니까. 가까운 강대국을 무시하고 어디 좀 먼 나라 강대국 에서 자꾸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 가까운 데부터 이웃사촌부터 친해져야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게는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도 이제 러시아나 그런 데서 왜 우크라이나 편드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거 아니다. 모든 나라와 친해지려고 한다. 그렇게 윤정부에서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하고, 그냥 좀 국가 좀 소홀하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한 거는 가까운 나라의 강대국과 그렇게 좀 원만치 못한, 협족치 못한 관계를 가진 거는 어떤 윤석열 정권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지. 아니, 절대적으로 미국을 좋아하면 이기고. 물론 미국이 파워가 세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미국이 중국보다 강해도, 멀리 와서, 점령할 정도의 그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하 3분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이쪽은 그러니까 비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잘못했냐면은 단순히 반미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갖고 척을 거 그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강대국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국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이제 해를 끼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이제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갖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사람들은 자꾸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는 친하지 말고 미국하고만 친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베네수엘라 가지고 교훈을 하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예전에는 우리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걸 마치 경제 몰락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한테 침략당해가지고 몰락하는 거. 그런, 왜 그렇게 척을 지고 왜 가까운 데서 그래서 싸우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 잘못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돼.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하려면 우리는 사실 쉽게 말하면 중국,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척지지 말아야지. 괜히 왜 싸움을 그럴 일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다시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그걸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니까. 그 가까운 강대국하고 싸우거나 그러는 쓸데없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 문화권을 존중하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바꿔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접수하게 되는 거고,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유엔이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유엔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가만히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다 그럼 경찰이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런데 나라 간에서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해주는 게 유엔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월드컵 같은 데서도 작은 나라가 나가면 무슨 대단 그처럼 칭찬하려는 거 있는데 사실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뭐 그렇게 자꾸 똑같이 되니까 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 그거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냥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인데 다수를 대표하는 쪽은 나름대로 또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거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것도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미국은 미국, 러시아나 중국대로 이제 각자 자기 뜻대로 하고 각자 상대방 나라끼리는 그거에 대해서 큰 간섭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취업한 직원이 있는데 자기를 어느 회사에서 가장 필요해가지고 막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해. 근데 경쟁사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회사 사장들이 서로 막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밑에 그보다 더 약한 피고용자들이
입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란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쪽이 그렇게 바보같이 계속 추설 경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회사에서도 너 이쪽에서 말썽한 물인자 이쪽으로 안 받아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한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우리 하겠다 이런 꿈을 꾸다가 잘못해서 무사 그쪽 둘이서 그냥 서로 야 우리끼리 잘하자 그래 버리면 또 땅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지금 이제 오히려 세계의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잘하자. 왜 우리가 싸워가지고 피 흘려? 괜히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고 각자 나와바리 지키자.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생각하는 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지금 내일 지금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습근평 주석을 만났는데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역할 이 정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하고 그랬으니 미국은 또 태평양까지 세력권을 바다를 그냥 장악하려고 하죠. 그거를 또 이제 당장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세력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중국하고도 긴밀히 가면서 그러니까 사이에서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역할로 한국을 이렇게 상당히 하면 되는 거고 완충 어느 쪽에 치우칠 건 없으면서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강대국과 원만한 사이를 만드는 거 이것이 지금의 이제 모든 나라들의 오늘날의 국가들 보통 그냥 일반적인 국가들 것들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